안녕하세요, 양자구 2학년 여러분. 네, 오늘 수업 시작할 건데 사실 오늘 수업이 쌤이 지금 두 번째 찍는 수업 분량이에요. 사실 그 중간고사 문풀 영상을 찍었었는데 이 전에 게 너무 길고 막 약간 그 위에 화학식이 다 잘려가지고 결국 재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중간고사 문제풀이인데 물론 갑자기 약간 뒷북이 느낌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거의 99의 확률로 화학은 누적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미 쌤이 만나서 잔소리를 수없이 했는데 진짜 나눠준 문제만 내서 쌤 생각보다 지금 평균이 20점이 낮아요. 그래서 내가 혹시 문제를 좀 대충 푼 건 아닌가 아니면 풀었는데도 왜 좀 숫자가 바뀌거나 약간 낯선 문제가 나면 왜 헷갈리는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쌤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거 같이 풀면 좀 풀어볼만 하다라는 거랑 쌤이 아무래도 서술형을 직접 여러분들을 봤기 때문에 서술형이 너무 엉망이라서 서술형 문제 풀이 위주로 갈 거고요. 이 풀이 영상에 없는 부분에 해당해서 선생님 저 진짜 모르겠는데요 하는 것은 당연히 선생님한테 꼭 질문을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좀 쉬운 부분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이게 생각보다 영상 길이가 너무 길어져서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 바닥 상태인데요. 자, 주양자수가 2인 전자수. 자, 우리는 바닥 상태니까 세 가지 전자배치 규칙을 다 채울 거고 그 중에 싸움원리에 의해서 1S, 2S, 2P 요 순서대로 다 채워야 된다. 그죠? 그럼 주양자수가 2인 거는 2S, 2P밖에 없어요. 그러면 얘는 주양자수가 2인 전자수가 6개니까 2S에 2개, 2P에 6개 이렇게 있을 수가 있겠다. 그죠? 그러면 2S 2개, 2P에 6개니까 얘는 홀 전자수가 A입니다. 그럼 홀 전자수가 미안합니다. 쌤이 이전 영상에도 똑같이 6개니까 2S에 2개, 2P 4개 하면 6개 맞다. 그죠? 그러면 홀 전자수는 몇 개입니까? 2P에 4개니까 홀 전자수는 P 오비탈에 4개 채우면은 우리 요렇게 전자 배치가 되겠죠. 그래서 홀 전자수는 하나, 둘에서 A가 2개 되겠죠. 그럼 A가 2니까 여기는 홀 전자수가 3이에요. 그 다음에 주형자수가 2인 전자수가 8개라고 했으니까 2S에 2개, 2P에 6개 하면 8개죠. 근데 쌤, 2S에 2개 채우고 2P에 6개면 전부 다 꽉 채운 상태인데 홀 전자수가 어떻게 3이에요? 해서 요 문제가 수능 특강에도 그대로 있었는데 이미 아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홀 전자수가 3이 되려면 우리는 사실 주양자수가 2인 전자수만 줬고 얘들은 2, 3축이니까 3S, 3P에 대한 정보가 없죠. 그럼 홀 전자수가 3개가 되려면 3S에 2개 다 채우고 그 다음에 어떻게? 3P에 요렇게 쫙쫙쫙 예쁘게 홀 전자수가 3개가 배치되면 되겠죠. 그래서 A는 2다 맞고요. 그 다음에 양성자수 B는 X 대 Y가 2대 5라고 했는데 X는 1S 2개, 2S 2개, 2P 되니까 X의 원자 모두는 몇 개입니까? 전자가 8개니까 8이죠. 8. 그 다음에 Y는요? 2S, 2P 앞에 2S가 있고 3S, 3P. 그래서 얘네들은 3S 2개, 3P 3개까지 채운 거니까 뭐예요? 알루미늄이죠. 알루미늄. 그래서 알루미늄이래. 인이죠, 인. 그래서 시합할 때 15니까 틀렸죠. 그 다음에 디귿에 Y의 모든 전자들의 방위항자수 혹은 부양자수 하면 구인데 Y의 모든 방위항자수, 부양자수 이 방위항자수, 부양자수는 S오비탈일 때는 L이 0이니까 S오비탈을 아무리 합해도 0이니까 빼고 그럼 결국 내가 P오비탈인 거 세주면 되죠. 그럼 P오비탈에 6개, 3개니까 총 1자리가 9개라서 9이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선생님 중간에 헷갈려서 미안합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11번인데요. 자, 11번은 다음은 기체 A와 B가 뭐 이렇게 생성되는 반응이다 해놓고 옳은 것은 했는데 지금 여기 이 문제에서 아주 쉬운 파트가 뭐 어떤 것들이냐면 여기는 반응물인 A와 B가 다 반응해서 생성물인 C만 만들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반응물이 둘 다 딱 맞게 반응해서 C를 만든 거니까 화학 반응식이 바로 유추가 되죠. 일단 1번이 항상 화학 반응식 완성인데 A 3몰과 B 1몰이 반응한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 항상 반응몰 수 B는 화학 반응식에서 반응 개수비죠. 근데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가 얼마예요? A 대 1이죠. A 대 1일 때 3대 1가 A 대 1 화학 반응식 반응 개수비가 반응 몰수비 3대 1이니까 A는 얼마? 그래서 A가 3이 되겠죠. 그럼 여기 A는 3 하고 나서 그럼 A 3개와 B 하나가 반응할 때 C는 얼마 만들어집니까? 2. 그래서 X는 2 남았죠. 자, 그 다음에 끝이에요. 화학 반응식은 3대 1대 2의 반응 개수비로 반응해서 반응 몰수비도 3대 1대 2일 겁니다. 얘들은 반응물이 딱 맞게 반응하는 반응이니까. 자, 그랬는데 니은의 반응 전과 반응 후의 기체의 밀도는 서로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 밀도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인데 반응 전후의 질량은 항상 어떻습니까? 일정하죠. 질량 보수의 법칙에 의해서. 그럼 내가 밀도가 서로 같으려면 여기 밑에 있는 부피가 같아야 되는데 부피 바뀌잖아. 부피비가 4대2, 2대1이니까 사실 밀도비는 1대2겠죠. 조금 더 고급적인 보기까지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디귿에 단위 부피당 존재하는 전체 기체의 양을 물었어요. 자, 그럼 단위 부피당 항상 쌤이 화학 반응식을 이렇게 줄줄줄 있는 거를 내가 좀 더 간략하게 우리가 정해진 약속의 기호로 표현할 수 있고 빠르게 전환해 줄 수 있어야지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럼 단위 부피당 기체 양 몰수는 단위 부피니까 부피로 나누면 되고 기체 몰수니까 N이죠. 그럼 V분의 L을 반응 전과 후를 물었는데 자 여러분 기체죠. 기체에서의 부피와 몰수는 항상 어떻게 한다? 비례한다고. 그럼 비례하는 거니까 이 값은 항상 같겠죠. 그래서 반응 전후에 서로 같다라고 해서 답은 기억 디귿이 맞는 겁니다. 쌤이 이전 영상의 길이가 너무 길어서 조금 지금 빨리 줄여보려고 말을 너무 빨리 하는 건 아닌가 걱정은 되는데 여러분들은 잘 따라오리라 믿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19번입니다. 그래서 19번은 이제 몰농도 문제인데요. 여기서 y분의 x는 했어요. y분의 x는 그래서 몰농도 문제인데 이거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수산 나트륨 xg을 비커에 넣고 소량의 물을 모아서 녹이는데 500ml 부피 플라스크에 요 수용액을 모두 넣고 그 다음에 증류수 물을 더 넣어서 1.0몰 농도 수산 나트륨 수용액을 만든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항상 몰 농도의 정의가 뭐였지?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죠. 그래서 몰 농도의 정의가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라서 우리는 용질의 몰수는 몰 농도 곱하기 용액의 부피 MV로 나타낼 수 있다. 우리 딸랑 이 간단한 식으로만 했었다. 그죠? 자, 그러면 내가 여기 이 나에 들어있는 부피 알고 500ml의 물까지 채울 거니까 농도 안에 MV 안에 그러면 나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 바로 구할 수 있죠. 그럼 몰수는 MV고 그럼 여기는 500ml인데 우리 몰농도에서 부피 단위 뭐다? 리터. 그래서 단위 1몰농도 1.0 곱하기 부피 얼마? 0.5. 그래서 얘가 얼마 들어있는 거예요? 0.5몰의 용질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 0.5몰의 용질은 어디서 온 거예요? 가에 들어있는 이 가에 있는 용액을 가지고 온 거잖아요. 그럼 가에 있는 이 용질 수산화투류 xg이 결국 얼마? 0.5몰이라고. 내가 0.5몰의 질량 우리 항상 쌤이 죽었다 깨어나도 기억해야 된다는 공식이 뭐였나요? 몰수는 화학식량 분의 질량이죠. 그럼 내가 질량은 어떻게 하면 돼요? 화학식량 곱하기 몰수 해주면 돼요. 그래서 0.5몰의 질량은 0.5몰에 해당하는 몰수 곱하기 그 다음에 화학식량 즉 NaOH의 화학식량 얼마? 40 해주면 얼마입니까? 20. 그래서 x는 20이죠. x는 20. 자, 그 다음에 자에 보면 1리터의 부피 플라스크에 얘 이제 yml를 넣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0.01몰 농도 수용액을 1리터를 부피? 어머 풀어줬어요. 부피도 알고 농도도 안 해. 그럼 항상 여기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는 몰농도 곱하기 용액의 부피. 근데 몰농도가 얼마? 0.01 곱하기 부피가 1리터죠. 그럼 여기 들어있는 여기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가 0.01몰이에요. 근데 0.01몰인데 이 0.01몰은 나의 수용액을 조금 따온 거예요. 나의 수용액이 500ml짜리였는데 여기서 따와야 되는데 열어보세요. 원래 0.5가 나의 수용액이 들어있는데 0.01을 가져오려면 나의 수용액 부피의 총 몇 분의 몇을 가져야 될까? 우리 항상 용액은 정의 자체가 균일 혼합물이죠. 그럼 내가 0.5에서 얼마를 가져와야 거기 들어있는 0.01, 0.01은 0.5의 몇 분의 몇입니까? 몇 분의 몇이에요? 50분의 1이죠. 50분의 1. 그러니까 요게 해당하는 거에 용액의 50분의 1만큼의 용질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용질의 양으로 다 계산해보니까. 그러면 500ml에 50분의 1이니까 y는 얼마? y는 10이겠죠. 10. 500에 50분의 1만큼 가져오면 거기 안에 있는 용질도 50분의 1만큼 들어있을 거고 그게 0.01몰이잖아요. 됐나요? 쌤이 말을 너무 빨리 하고 있어서 이러다 또 다시 쓰는 거 아닌가 몰라. 그래서 y는 y는 10이고 x는 20이니까 y분의 x는 2가 되는 겁니다. 요 문제
쌤이 너무 랩을 하듯이 빨리 해서 그렇지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됐어요. 요거 두 개, 요 공식만 쓴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제가 다시 20번도 아마 몰롱도 문제인데요. 쌤이 너무 한 수업에 많은 문제를 넣어서 그런가 봐요. 자, 여기도 우리 힘내서 빨리 따로 여러분도 시험 시간에 한번 풀었고 지금 내가 뭐 틀렸는지 확인했으니까 풀 때 좀 융통성 있게 내가 모르는 파트나 내가 좀 놓쳤던 파트만 체크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2몰 농도 NaOH 300ml에 물을 넣어 1.5몰 농도 NaOH X인데 물 넣든 말든 항상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양은 어떤데? 일정한데 용질의 양 N, 용질의 몰수는 MV로 곱한다 라는 거 아까 방금 했으니까 여기까지 들어있는 이 용질의 몰수는 MV 해주면 얼마? 2 곱하기 얼마? 0.3 하면 0.6몰의 용질이 들어있는데 여기 들어있는 용질의 양이랑 물 더 넣었을 때 용질의 양이랑 같아야 되죠. 근데 여기에 들어있는 게 바로 1또 MV 1.5 곱하기 X ml니까 1000분의 X 리터죠. 1000분의 X 한 게 얼마 나야 됩니까? 0.6몰. 왜냐면 물 더 넣거나 빼도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양은 일정하니까. 그럼 여기 있는 X는 얼마 나오나요? 400. 이런 수학적인 계산 조금 생각할게요. 그래서 X는 400. 자, 그 다음에 나와보세요. 2몰 농도 NaOH 100ml에 NaOH Yg과 물을 넣어서 2.5몰 농도 400을 만들었는데 총 여기 여기 들어있는 용질의 양은 얼마입니까? MV 해주면 2.5몰 농도 곱하기 V, 항상 리터죠. 그래서 0.4라서 여기는 총 1몰의 용질이 들어있는데 여기 앞에 있는 거 얘를 넣어서 1몰이 들어있으면 되죠. 그럼 여기 앞에 있는 2몰 농도 곱하기 100ml, 그러니까 여기 들어있는 용질은 2몰 농도 곱하기 0.1L가 0.2몰이죠. 그러면 NaOH Yg은 몇 몰이면 됩니까? NaOH Yg. NaOH Yg 얘는 바로 0.8몰이면 되겠죠. 이해돼요? 그럼 얘는 0.8몰이어야 되니까 항상 내가 질량은 몰수 곱하기 화학식량이었죠. 왜? 몰수는 화학식량분의 질량이니까 질량은 몰수 곱하기 그러면 0.8몰의 질량은 0.8 곱하기 NaOH 화학식량 40이라서 얼마입니까? 32. 그래서 Y는 32고요. 자, 그 다음에 다는 가에서 만든 거랑 나에서 만든 거 모두 혼합한 용액의 몰롱도인데 그럼 Z는 어떻게 구합니까?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죠. 가수용액이 결국은 총 X가 어디 갔나? 400ml에다가 여기는 총 400 넣으니까 부피가 얼마? 800ml죠. 두 개 혼합 용액의 부피가 그럼 800이니까 0.8L분의 몰수는 가에 0.6몰 그 다음에 이거 두 개 섞어서 1몰이니까 1.6몰이라서 Z 얼마입니까? 2죠, 2. 그럼 X분의 Y 곱하기 Z니까 400분의 2 곱하기 32 해주면 25분의 4가 나옵니다. 요 문제 됐어요?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약간 굉장히 사칙연산 파트고 사실 쌤이 풀이 해주고는 있는데 그렇게 막 일단은 우리가 그 35문에 막 문제은행 풀고 수능 특강에 있는 3단처럼 이건 어떻게 풀지 이건 어떻게 풀지 막 그 정도의 풀이 기술까지 적용할 난이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몰롱도 정의하고 그다음에 몰수랑 화학식량 질량의 관계 딱 정말로 단순하게 그 관계식만 알면 되는 문제들이라서 계산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순간적으로 까먹을 수도 있지만 여기는 쌤 어떻게 푸는지 모르겠어요 정도의 난이도가 아니니까 꼭 사칙에서 한번 해보세요. 자, 드디어 서술형 갑니다. 이 문제도 생각보다 오답이 많은데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은 X 원자량 구하라고 했는데 X2의 평균 분자량을 구해서 많이 틀렸겠죠. 자, 이 문제는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자연계, 이거 X2여야 되는데 이원자 분자입니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X의 분자량에 대한 존재비를 나타낸 것이고 원소 X의 원자량을 M의 식으로 나타내세요 했는데요. 자, 여러분 그러면 내가 X2인데 이 분자량이 지금 종류가 몇 가지가 있나요? 3가지. 그러면 이원자 분자 어떤 X랑 어떤 X가 만나서 분자량이 3가지가 나온다라는 것은 X의 원자량이 얼마일까요? 몇 종류가 있는 거야? 2종류. 혹시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X의 원자량이 AX 자리도 있을 수 있고 BX 자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뭐 A랑 B 중에서 A보다 B가 더 크다라고 한다면 X2의 분자량을 만들 때, X2를 만들 때 AX랑 AX가 만나서 즉 2A짜리 하나 만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AX 하나랑 BX가 만난 X2. 그래서 A 플러스 B짜리도 만들 수 있을 것이고 B짜리랑 B짜리 만나는 2B짜리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얘의 분자량은 2A, 얘는 A 플러스 B, 2B 이렇게 분자량 종류가 세 가지가 나오는 걸 통해서 X의 원자량은 두 개다 이렇게 알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 좀 느낌이에요. 여러분 종류 많은 거 안 나와. 원자량 종류 두 개 아니면 끼껏해 많은 세 개. 쌤 그러면 X 원자량이 세 개면요? X 원자량 만약에 CX까지도 있다라고 칩시다. X 원자량이 세 개면 X2 나올 수 있는 조합은 어떻게 되나요? 이제 순서상으로 할게요. A 만날 수 있겠죠. 분자량이 2A짜리. 그 다음에 A, B. 분자량이 A 플러스 B. 분자량이 A, C. A 플러스 C 또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B와 B짜리가 만난 거, B와 C짜리가 만난 거, 그 다음에 C와 C짜리가 만난 거 총 몇 가지? 만약에 X의 원자량이 총 3가지라면 나올 수 있는 이 원자 분자 X2의 분자량은 최대 6가지겠죠. 물론 A, C, 뭐 B, C 같을 수도 있겠지만 3개가 다른 숫자라면. 무슨 말 이해됐어? 그래서 우리는 일단 첫 번째 이 원자 분자 X2의 분자량이 총 3가지네? 그러면 X의 원자량은 2가지가 존재하는구나. 동위 원소가 2가지가 존재하는 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2가지 아니면 3가지밖에 안 나올 거야. 4개 하면은 그 가지수 많아서 어떻게 계산을 하겠어요. 진짜 기껏해 물론 미친 척하고 4개가 나올 수도 있지만 내가 X 원자량 분자량 3가지? X 원자량은 2가지인가 보다. 요 느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쌤이 요거 존재 비율 확률 계산하는 거 많이 나올 거라고 했죠. 자, 존재 비율이 9대 6대 1이니까 얘가 총 16분의 9만큼 있을 거고 얘가 16분의 6, 얘가 16분의 1만큼 있는 거 있죠. 합이 16이니까. 자, 그러면 아까 살짝 했지만 내가 X의 원자량을 A와 B짜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A가 B보다 작다고 가정을 하면 AX랑 AX가 만난 분자량 2A짜리도 있을 거고요. AX랑 BX가 만난 분자량 A 플러스 B짜리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BX랑 BX가 만난 분자량 2B짜리도 있을 겁니다. 요 분자량 n-2m, n 플러스 2가 그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얘의 존재 확률은 어떻게 구해요? AX가 존재할 확률 곱하기 또 AX가 존재할 확률 우리 공 뽑는 거. 내가 X 2개를 조합을 해서 X2 분자량을 할 건데 A 원자량짜리만 2개 뽑는 거야. 그래서 얘의 존재 확률 곱하기 얘의 존재 확률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얘의 존재 확률을 만약에 라지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한다. 얘는 어떻게 됩니까? A 제곱이죠. 그 다음에 얘는 내가 A 하나 가져오고 B 하나 가져와서 분자량 A 플러스 B짜리 만들어도 되겠죠. 그래서 A 뽑고 B 뽑을 확률 독립시행인데 독립으로 내가 A도 뽑고 B도 뽑을 확률 2개 곱하면 되죠. 확률을 구할 때는. 근데 내가 B짜리 먼저 뽑고 A 뽑아도 상관없죠. 그래서 곱하기 2를 해줍니다. 그러면 내가 B짜리 2개는 B 확률 뽑고 B 확률 보니까 B의 제곱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그대로 적어보면 이 16 곱하기 9는 4분의 3의 제곱이 되겠죠. 얘는요. 4분의 1의 제곱이고 얘는 4분의 1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작은 거 뽑고 큰 거 뽑아도 되니까 곱하기 2 해주는 거죠. 얘는 분자량 작은 거, 원자량 작은 거 2개 뽑을 때 작은 거 하나, 큰 거 하나 뽑을 때 큰 거 2개 뽑을 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혹은 우리 쌤이 잘 모르겠다면 내가 아는 원소 때려 넣으라고 했잖아. 우리 원자량 2개인 거 진짜 지겹도록 한 거 뭡니까? CL 35짜리 CL이랑 37짜리 CL이 있으면 CL2는 70, 72, 74 세 종류 있었잖아요. 그래서 얘 존재확률 하고 하는 건데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작은 거 2개 된 2A가 이거니까 X의 원자량이 뭐랑 뭐가 있는데 2분의 n-2 2개 만났으니까 n-2가 됐겠죠. 그 다음에 큰 거는 2분의 n 플러스 2 이렇게 2개가 있는데 2A가 n-2니까 A는 2분의 n-2죠. 그럼 얘가 존재 확률은 얼만데? 4분의 3. 얘가 존재 확률은 4분의 1 해서 X2의 분자량들이 저렇게 쭈르륵 나온 겁니다. 그럼 내가 X의 평균 원자량은 동위 원소의 존재 비를 고려한 원자량이죠. 그래서 2분의 n-2짜리가 얼마나 있고 4분의 3만큼 있고 그다음 2분의 n 플러스 2짜리가 얼마나 있고 4분의 1만큼 있고 그래서 이거 쭉 계산하면 얼마 남으니까 2분의
n-. 요 문제 생각보다 많이 틀렸던데 이게 사실 n-2, n+2로 나와서 그렇지 아까 쌤이 CL 예시 들으셨죠? 숫자로 내면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잘 맞춰요. 7, 17, 17 하면 35짜리 두 개 만나고 35, 37 혹은 37짜리 두 개 잘 pu는데 여러분들이 문자로 내는 순간 확 무너지는 것들이 있어. 그래서 요것도 꼭 연습을 해서 요 원리가 뭔가 나 진짜 어려운데 숫자로도 대입해서 한번 풀어보세요. 쌤이 방금 말한 것처럼 35짜리 CL이랑 37짜리 CL로 풀면 사실 4분의 3, 4분의 1, 75%, 25% 쌤이 문제 많이 풀다 보면 외운다면 실제 염소를 바탕으로 해서 만든 문제예요. 수치들이고. 이해됐어요? 할 수 있습니다. 꼭 요 문제 다시 해보고요. 자, 그 다음은요. 자, 이 문제가 선생님이 생각한 유일한 100점 방지 문제인데 이것도 어려워서가 아니고 아까 그 우리 방향자수 했던 것처럼 막 그 주어진 거 몇 개 빼먹을까봐 100점 방지로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르르르 틀리긴 했어요. 자, 2, 3주기 바닥 상태 원자 X에 대한 건데 여기는 모든 전자의 방위양자수 합이야. 근데 이제 기억해야 될 거 방위양자수의 합이라고 해도 S오비탈은 방위양자수가 0이니까 있든 말든 더하기 0이라서 신경을 안 쓰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돼요? 방향수가 P오비탈. 우리는 사실 S오비탈이랑 P오비탈에만 전자 배치하죠. 1번부터 20번까지 해서 P오비탈에 있는 전자수들의 합입니다. 이해됐어요? 방금 우리가 앞에 풀었던 객관식 문제랑 굉장히 유사한 거예요. P오비탈 양자수 합인데 이렇게 해서 원자번호 순서대로 쓰시오 했어요. 자, 그러면 A가 0이 되면 가능한 요 P오비탈의 방위양자수 세트가 어떻게 돼요? X, Y, Z가 A가 0이 되면 0, 6, 11이죠. 첫 번째 경우 A가 0이면 이 방위양자수 합이 0, 6, 11입니다. 즉 P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A가 1이 되면요. A가 1이 되면 여기 X, Y, Z에 들어있는 게 1, 7, 10이에요. A가 2가 되면 2, 8, 그 다음에 13이 된 건데 그건 돼야 안 돼요. P오비탈에 들어갈 수 있는 전자수는 2P의 최대 6개. 그 다음에 2, 3주기니까 3P 6개라서 12가 최대이기 때문에 가능한 요 P오비탈 세트 수가 요 두 세트밖에 없어요. 여기가 1번입니다. P오비탈의 그 전자수라는 것을 일단 해석을 해야 되고 방위양자수는 P가 1이고 S는 0이니까 그럼 P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인데 2P에 다 들어가봤자 6개, 3P에 다 들어가봤자 6개니까 우리가 2, 3주기에서는 P오비탈에 들어갈 수 있는 전자수는 최대 12개라는 거예요. 12개. 이해됐어요? 그럼 첫 번째 A가 0인 경우는 그러면 1번 A가 0인 경우는 X랑 Y랑 Z가 P오비탈의 개수가 0, 6, 11인 거죠. 그러면 0, 6, 11일 때 한번 세봐야지. 세야죠. 0, 6, 11이면 쌤이 가능한 원자 써볼게요. 그럼 가능한 X는요. X는 P오비탈의 전자가 없어야 되니까 1S에 2개, 2S에 2개면 되죠. 무슨 말이세요? 1S에 2개, 2S 하나여도 되죠. 그 다음에 P오비탈 1S에 2개, 2S에 2개여도 되죠. X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가능한 Y는 P오비탈의 전자가 6개 되니까 1S에 2개, 2S에 2개, 2P에 6개면 되죠. 근데 빼먹기가 쉬운 게 아까도 했지만 S오비탈의 전자가 있었고 P오비탈이 6개이기만 하면 되는 거. 그래서 1S에 2개, 2S에 2개, 2P에 6개인데 3S에 하나 채워도 P오비탈의 전자, 즉 방위양자수의 합은 6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1S에 2개, 2S에 2개, 2P에 6개, 3S에 2개도 되죠. 무슨 말인지 됐어요? 그 다음에 Z는 P오비탈이 11개라면 1S에 2개, 2S에 2개, 2P 6개 다 채우고 3S 2개, 3P 5개 하면 되죠. Z는 요 경우 말고 없죠. 여기서 더 채우면 P오비탈 전자수가 느니까 우리 그래서 얘가 가능한 게 3, 4, 그 다음에 이거 몇 번입니까? 10번, 11번, 12번, 17번이죠. 그러면 X 플러스 Y 플러스 Z 순서상 나오는 게 얼마예요? 30, 17. 30, 17일 수도 있고 31, 17일 수도 있고 32, 17도 있겠죠. 그 다음에 4, 10, 17도 있고 4, 11, 17도 있고 그 다음에 4, 12, 17도 있는데 가능한 X 플러스 Y 플러스 Z니까 요거 X 플러스 Y 플러스 Z 해주면 30 얘는요 31 얘가 32 얘가 다시 31 32 그 다음에 요게 얼마입니까?
33이니까 일단 1번 경우에서 x 플러스 y 플러스 z 가능한 게 30, 31, 32, 33이 나와요. 무슨 말인지 됐어요? 두 번째 거 좀 더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x랑 y랑 z 있는 방향절수의 합이 1, 7, 12인 거. 그럼 그때 가능한 x는 p 오비탈을 하나 해야 되니까 1s에 2개, 2s 다 채우고 2p에 하나는 요거밖에 없죠. 여기서 더 채우면 p 오비탈 전자수가 느니까. 자, 그 다음에 y가 가능한 거는 1s에 2개, 2s에 2개, 2p에 6개 다 채우고 그 다음에 3s에 2개, 3p 하나면 p 오비탈이 7개가 되는 거죠. 됐어요? 그 다음에 z는 1s에 2개, 2s에 2개, 2p에 6개, 3s에 2개, 3p 6개까지 다 하면 p 오비탈, 즉 p 오비탈이 들어있는 전자수가 12개고 방향절수합이 10인데 여기서 쌤 그러면 아까처럼 4s도 채우면요? 2, 3주기니까 4s를 채우는 순간 4주기가 되니까 여기서 끝을 내야겠죠. 이해됐어요? 쌤이 조금 더 어렵게 냈으면 1번부터 20번까지라고 해서 아마 4s, 4p까지 했을 건데 자 그러면 얘는 원자번호의 합이 요게 5 그 다음에 얘가 13 그 다음에 얘가 18이니까 요거는 x, y, z,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가능한 거 하나밖에 없죠. 얼마입니까? 다 더하면 36이죠. 그래서 x 플러스 y 플러스 z 가는 값이 30, 31, 32, 33, 36 이렇게 다 쓰면 됩니다. 그래도 열심히 풀어서 다 한 친구들도 있고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은 여기 y에 있는 이 s 오비탈 채우는 거 이거 2개 빼먹으면서 32, 33이 31, 32가 많이 날라갔던 아쉽게 틀린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이 문제 이해됐나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지금 선생님 거의 랩을 하고 있어요. 자, 서술형 4번. 네, 서술형 4번은 쌤이 이거 그림을 여러분한테 원래 나눠준 문제 그림을 가져와서 숫자가 여러분 중간고사랑 좀 다른데 중간고사대로 풀면 여기 그림이 여기가 30이 아니라 26W고 여기가 26이랑 30인데 자 여러분 이것도 주는 문제인데 자 주는 문제인데 빨리 봅시다. 자 여기서 n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자 항상 기체적 부피비는 뭐? 몰수비. 그럼 얘랑 얘가 h 대 3h니까 여기 들어있는 몰수랑 여기 있는 몰수가 1대 3이죠. 그럼 1대 3인데 우리는 지금 보니까 비값을 다 구하니까 정확히 몇 몰인지 몰라도 내가 가에 1몰 있는 것처럼 치면 나에는 초 얼마? 3몰처럼 있는 거고 그러면 내가 2개 반응하니까 여기 더 넣어 내가 몇 몰인 겁니까? 얘가 2몰이 들어간 거 2몰. 그럼 1몰과 2몰이 들어간 거라고 치면 되죠. 자, 그랬는데 우리가 실린더 속에 비원자수가 아니라 전체 원자수입니다. 그래서 전체 원자수가 가대 나가 2대 7이다. 그러면 내가 해주면 되지. 원자수는 분자수 곱하기 구성 원자수 해주면 되잖아. 그럼 A2, B2 얘를 1몰처럼 칠 거니까 가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수는 얼마? 1 곱하기 4죠. 그래서 4대. 그럼 나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수는 가에 있는 4 플러스 그 다음에 얘가 2몰처럼 들어가 있어서 분자수 곱하기 구성 원자수인데 구성 원자수 얼마? n 플러스 1 요게 2대 7이다는 거죠. 요거 쫙 풀면 n이 4 나오고 그 다음에 원자량의 비를 구하라고 있는데 원자량의 비도 원자량의 합이 분자량이고 이용하면 얘 1몰일 때 질량 그럼 내가 스몰 a의 원자량을 스몰 a, b 원자량을 스몰 b라고 하면 2a 더하기 2b가 26w니까 a 플러스 b가 13w고 그 다음에 abn이 32w인데 얘가 2몰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b가 4니까 a 플러스 4b가 얼마? 2몰이 질량이 30이니까 16w죠. 그럼 요거 2개 연립하면 딱 봐도 빼니까 b가 w가 나오고 a가 12w가 나와서 a 대 b는 12대 1이다. 이거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도 생각보다 많이 틀렸는데 이거는 해주는 방법이 뭐냐면 2주기 원소하고 원자번호 연속이니까 요 세트 쭉 쓰면 돼요. 그러니까 2주기 원소가 수헬리, 배, 비, 히, 니, 인, 안, 네 요거잖아요. 2주기 원소 딱 해도 8개밖에 없고 그럼 여기서 내가 p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 홀 전자수, 그 다음에 s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 다 써줘요. p 오비탈 들어있는 전자수 0, 0, 1, 2, 3, 2,
0, 0, 1, 2, 3, 4, 5, 6이죠. 그럼 홀 전자수가 0, 뭐래요? 1, 0, 1, 2, 3, 2, 1, 0. 이거를 빨리 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s 오비탈이 들어있는 전자수가 2, 맞나요? 1s 2개, 2s 하나, 3, 4, 4, 4, 4, 4, 4, 4에서 맞는 x, y, z 찾으면 끝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여기는 쌤 이거 사실 2단원의 특징은 시간이 많으면 좀 누구나 다 풀 수 있어. 아 이거 전자배치 리튬이 3번이니까 전자가 3개라서 1s 2개, 2s 하나. 뭐 이렇게 하다가 아 탄소는 6번이니까 2주기 14족이라서 1s에 2개, 2s에 2개, 2p에 2개. 그 어느 세월에 다 할 거냐고. 빨리 중간중간에 이해를 하고 나면 연습을 해서 p 오비탈 수 쫙. 홀 전자수도 기계처럼 쫙, s 오비탈 수 쫙 해서 x, y, z 가능한 한 거 하면 아마 x, y, z가 가능한 세트가 3개가 베릴륨, 붕소탄소 혹은 붕소탄소, 질소 혹은 탄소, 질소, 산소가 나와서 마지막에 여기 z 맞는 조건 해주면 x, y, z 가능한 게 탄소, 질소, 산소가 나와서 y 중간에 있는 게 질소라서 질소 전자배치 그려주는 거. 됐어? 물론 이거 찍어서 맞춘 애들도 많더라고요. 친구들도. 근데 이 문제는 쌤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고 해야 됩니다. 홀 전자수랑 p 오비탈 전자수 같은 거는 조금 연습을 해서 빨리빨리 내가 질소 15족 하면 홀 전자수 3개 혹은 p 오비탈에 있는 전자수 3개 이 전자 배치가 머릿속으로 딱 되도록 그래서 쌤이 귀찮아도 1번부터 20번까지 전자 배치 꼭 해보라 그랬죠. 꼭 직접 손으로 해보라고. 직접 한번 해보고 나면 그 뒤로는 머릿속으로 쫙쫙쫙 바로바로 계산해서 하면 되겠죠.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 봅시다.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자, 그 다음은 이건데 이것도 쌤이 사실 꼭 해줘야 되나 싶기도 한데 자, 이거는 여기서는 요 숫자가 80 바뀌었는데 이게 아까 풀었던 서술형 4번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기체의 부피비가 몰수비인 것만 해주면 내가 V리터를 마치 1몰처럼 해주면 되죠. 물론 여기선 V몰, 4분의 5V몰, AV몰이겠지만 부피비가 V 대 4분의 5 대 A니까 몰수도 그렇게 했는데 그냥 V몰을 마치 그냥 V몰을 내가 다 비례해서 줄 거니까 1몰처럼 해주자라는 거예요. V몰을 1몰처럼. 그럼 내가 X 1몰의 질량이 40이고 내가 Y를 더더 4분의 그러니까 Y2 8g이 몇 몰? 4분의 1몰이라는 거예요. 그럼 Y2 4분의 1몰. 자, 그 다음에 원자수 해봅시다. 그러면 원자수의 비가 나 대 다가 3대 10인데 나에 들어있는 원자수는 X는 1원자니까 원자 하나짜리가 1몰 있으니까 1 곱하기 1 더하기 얘는 몇 몰? 분자가 4분의 1몰인데 그때 분자가 얼마? 2. 요게 나에 들어있는 원자수고요. 다에 들어있는 거는 요만큼이 그대로 들어있죠. 여기에다가 더 넣은 ZY3 원자만 해주면 되는데 내가 얘를 몇 몰인지 몰라서 요 기체를 X몰만큼 하면 여기 들어있는 분자는 원자 하나당 4개니까 더하기 X 곱하기 4 한 개 3대 11이다. 요 식이 이해가 돼요? 기체 분자수 곱하기 구성 원자수 하면은 원자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요거 쭉 풀면 X가 얼마 나옵니까? X 1 나오죠. 그래서 요게 1 나오면 X가 1몰일 때 질량이 뭐 요거인 거고 그럼 1몰 더 넣었으니까 4분의 5V에서 아까 V리터가 1몰처럼 할 거니까 얘는 4분의 5 더하기 1이니까 A는 4분의 9. 그 다음 원자량의 B는 쭉 연립하면 되죠. X 1몰의 질량이 40. 그 다음에 Y2 1몰의 질량이 얼마예요? Y2 4분의 1몰 질량이 8이니까 Y2 1몰의 질량은 30이고 그럼 Y는 16. 그 다음에 얘가 1몰의 질량이 80이니까 Z 플러스 16 곱하기 3 한 48 한 개 80이니까 Z 얼마? 32. 그래서 X 대 Y 대 Z의 원자량이 40 대 16 대 32. 근데 요까지 해놓고 B 잘못 쓴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요 정도 사칙 연산해서 실수하면 안 돼요. 자, 갑시다. 마지막 문제 갑시다. 자, 마지막 문제 서술형 7번입니다. 근데 이것도 진짜 그렇게 안 어려운데 뭐라도 쓰려고 한 건데 자 얘들은 화학 반응식을 주고 질량을 달리해서 준 건데 일단 실험 1에서 알 수 있는 정보가 뭐냐면 이거 계산 되게 짧게 끝나요. 자 여러분 보세요. 반응물 중 둘 중 하나가 다 반응하는 게 우리가 화학 반응에서의 기본 정의인데
생성물이 44인데 B가 생성물보다 많죠? 그러면 이 둘 중 뭐를 다 쓰고 얘를 다 썼으면 생성물은 무조건 47보다 커야 되잖아요. 반응물의 합이 생성물 질량의 합이 돼야 되니까 질량보다. 그래서 얘를 다 써서 얘를 만들 수 없으니까 얘를 다 써서 얘를 만들었겠죠. 그럼 내가 A를 16g 다 반응해서 C를 44g 만들었다면 반응한 B의 질량은 얼마입니까? 반응한 B의 질량 두 개 합쳐서 44g이니까 반응한 B의 질량이 28g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응 질량 B가 나왔죠. 그래서 내가 화학 반응식 A 플러스 BB가 C가 되는 화학 반응식에서 반응 질량 B가 구해주죠. 반응 질량 B가 몇 대 몇 대? A가 16g 반응할 때 B가 얼마? 28g 반응해서 C를 44로 만드네. 그러면 4로 다 나누면 4대 7대 11의 질량비로 반응한다는 겁니다. 그럼 실험실에서 반응 후 남아있는 거는 B고요. 47에서 28만 반응했으니까 남아있는 거는 B랑 19g이 남아있겠죠. 자, 그 다음에 내가 지금 궁금한 게 기체 반응 실험위에서 실험 기체 반응 전의 밀도랑 반응 후의 밀도비를 구해야 돼요. 그게 바로 X분의 Y인데, 자, 여러분 보세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인데, 이거 되게 많이 했는데, 실험 2라는 요 실험 한 세트에서는 실험 반응 전이랑 실험 후의 질량이 어때요? 질량 고제 법칙에 의해서, 항상 질량은 일정. 그래서 얘들이 일정해요. 그럼 내가 여기서 밀도비를 지금 이 X랑 X분의 Y를 구하라고 하는 거는 반응 전의 밀도분의 반응 후의 밀도비가 바로 X분의 Y죠. 내가 구해야 될 X분의 Y는 반응 전의 밀도비랑 반응 후의 밀도비죠. 그런데 내가 질량이 일정하니까 밀도랑 부피는 어때요? 반비례한다고. 그러면서 그럼 내가 그 반응 전의 밀도랑 반응 후의 밀도를 구하는 것은 반응 후의 부피분의 반응 전의 부피랑 똑같죠. 그 다음에 기체는 부피랑 뭐랑 항상 비례해? 몰수. 그래서 얘는 반응 전의 총 기체 몰수랑 반응 후의 총 기체 몰수를 구하라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럼 끝났네. 자, 보세요. 화학 반응식에서 반응 질량비가 4대 7대 11인 건 우리가 구했어. 그럼 화학 반응식 개수비 몇 대 몇입니까? 1대 B 대 C죠. 그럼 내가 화학 반응식에서 화학 식량비는 몇 대 몇이에요? 그러면서 화학 반응식 몰수는 화학 식량분의 질량이니까 여기는 화학 식량은 몰수분의 질량이죠. 그래서 몰수분의 질량이니까 1분의 4. 1분의 4대 B분의 7대 C분의 11인 거 돼요? 요거는 내가 쌤이 무조건 3개의 세트를 다 구한다고 생각하라고 했죠. 그래서 반응 질량비, 반응 몰수비, 반응 화학 식량비를 구했는데 지금 요 실험 2 보세요. 실험 2 한번 써줄게요. 그럼 실험 2는 어떻게 됐냐면 A 플러스 B가 C가 되는 건데 반응 전에 우리가 질량 성분 알죠? 8g 있고 28g이 있는데 반응을 해서 반응 후에는 C가 22가 생긴대요. 그럼 요 22는 화학 반응에서 만들어진 C니까 얘가 22 생기려면 우리 반응 질량비 4대 7대 11인 거 아닐까? 8대 14대 22로 반응했겠죠. 그러면 얘 다 반응해서 없고 얼마 남고? 14 남고. 요게 지금 실험 2의 상황이에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끝났네. 그럼 내가 지금 구해야 될 거는 반응 후의 몰수분의 반응 전의 몰수비인데 질량을 알고 있어. 내가 지금 반응 전과 반응 후의 질량비를 알고 있는데 몰수비를 구하려면 우리는 화학식량분의 질량이 몰수인 걸 알죠. 자, 그러면 여기서도 볼까요? 그럼 내가 반응 후의 몰수. 항상 몰수는 화학식량분의 질량인데 우리 내가 화학식량 다 알잖아. 그럼 B의 화학식량분의 B의 질량 요거 해주면 되겠죠. 그럼 B의 화학식량 얼마? B의 7분의 그때 질량 얼마? 14. 요게 B의 몰수예요. 반응 후에 있는 B의 몰수. 그 다음에 C는요. 화학식량 C분의 11분의 22. 요게 요 10, 22를 화학식량 이용해서 몰수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생각보다 예쁘게 나와요. 요 2. 그래서 요걸 계산하면 반응 후의 몰수를 우리가 B와 C로 나타내면 2B 플러스 2C가 돼요. 무슨 말인지 돼요? 자, 그 다음에 반응 전의 몰수 한번 볼게요. 반응 전. 그럼 반응 전의 몰수를 보니까 반응 전에도 우리가 A와 B의 질량을 알고 우리가 A와 B의 화학식량을 BC의 문자로 나타냈죠. 그러면 내가 화학식량분의 질량이 요 A, B의 몰수니까 A의 몰수는 A의 화학식량 4분의 8.
4분의 8 더하기 그 다음에 요 28g을 몰수 나타내면 B분의 7분의 28이죠. 그럼 요거 약분하고 요거 2니까 반응 전에 있는 몰수는 없냐면 2 플러스 4B예요. 2 플러스 4B. 그럼 내가 반응 후의 몰수분의 반응 전의 몰수니까 반응 후의 몰수가 여기 얼마냐면 2B 플러스 2C분의 반응 전의 몰수가 2 플러스 4B고 얘를 예쁘게 2로 약분하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B 플러스 C분의 1 플러스 2B 요게 요 문제의 답이었어요. 됐나요? 막 엄청 복잡한 식을 써놓은 친구들도 있었는데 요렇게 사실 요 세트만 해주고 나면 화학식량분의 질량으로 질량을 다 몰수로 표현하는 문제였던 거예요. 이해됐나요? 사실 지금도 시간이 얼마나 걸렸나 시계를 확인하기가 좀 쫄리는데 아마 틀린 문제를 이미 다시 봐가지고 이미 풀어본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화학쌤 어렵지 않았어요. 조금 계산이 많고 귀찮을 수 있는데 중간에 알 것 같아서 계산을 멈추면 여러분의 사칙연산 실력도 쭉쭉쭉쭉 퇴보합니다. 그래서 귀찮아도 이렇게 씩 쓰고 나면 끝까지 계산까지 해보는 습관을 꼭 들이도록 하세요. 아 여러분 이제 막 약간 너무 늦게 뒷북치는 것 같긴 한데 중간고사 치느라고 수고했고 우리 기말고사 때는 좀 더 열심히 공부 제대로 해서 더 높은 점수 혹은 내가 좀 더 성취할 수 있는 느낌을 느껴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